아까 무심코 말씀하시는 도중에 빗물 저금통이라는 용어를 쓰시던데 그건 뭐예요? 네, 그 빗물은 뭐 동전 정도 생기면 다들 저금통에 넣잖아요. 돼지 저금통. 네, 돼지 저금통에 넣잖아요. 빗물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보면 다 홈통들이 있잖아요. 예. 뭐 우리 건물도 다 홈통이 있는데 홈통에서 나가는 물이 저는 빗물이 돈인데 예. 그 빗물이 돈인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내려오자마자 하수구로 연결해서 강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돈이니까 좀 모자. 홈통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그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가지고 통에다만 모아두면은 그 빗물들이 이 빗물 저금통에 모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 다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큰 다라이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네. 그걸로 머리 감으면 뭐 훨씬 머리 윤기도 난다고 그러고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개념을 현대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빗물 저금통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 물을 받으면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이 물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울 때 물을 뿌려준다든지 예. 아니면 머리 감든지 아니면 정원수도 쓰고 정원수. 예. 화장실로도 쓸 수 있죠. 화장실 쓸 수 있는데 사실 배관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연결했다가 비가 올 때만 쓰고 비 안 올 때 안 쓰면 좀 귀찮으니까 예. 차단을 하고 쓸 수는 있지만 일단은 쉽게 쓰는 것만 하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빗물 하면은 제가 아까부터 머리 감다 얘기했는데 이 시청자분들 중에 그 산성비로 머리 감으면 머리 빠진다는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산성비가 아니라고요? 산성비입니다. 근데요? 빗물은 산성입니다. 그런데 떨어지자마자 중화되는 산성이다. 떨어지자마자? 땅에 있는 흙이나 먼지만 묻으면 중화가 됩니다. 그래요? 네. 순식간에? 네. 그러니까 산성비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산성 개울, 산성 호수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개울물에 가서 머리 감는 거는 뭐라고 안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물이 바로 빗물이었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산성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부 잘하신 분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교과서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동그라미 쳐야지만 그 자리에 왔으니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산성비는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산성비를 좋아하든 나쁘든 무슨 상관이자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산성비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다 버리다 보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물이 없어 쩔쩔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 저도 산성비 나쁘다고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공부 잘했거든요. 예. 근데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그렇지 않다. 내림비는 산성이지만 떨어지면 중화가 되는데 뭐에 걱정이냐. 이걸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 리트머스 시험지도 가져오셨죠? 이게 이제 빗물이고요. 예. 요걸 빗물을 조금 담아서 자. 이게 빗물을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빗물, 모아진 빗물이죠. 예, 이거는 우리 서울대학교에 빗물 저금통이 있는데 거기에 모아진 빗물. 그 물을 받아서 이렇게 따라서 좀 더 따르고 이것을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죠. 여기 리트머스 시험지인데 이거 찢어왔습니다. 담그면은 색깔이 변하는데 그 색깔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뭐 몇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약간 녹색기 여기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5? 5나 6 정도 되죠. 그죠. 빗물의 pH는 5나 6 정도 된다라고 이제 증명했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빗물의 산성도는 5.5다. 이걸 증명을 한 거죠. 5.5면은 그게 산성이에요? 7보다 낮은 건 산성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차이 나는 것은 약산성이고 굉장히 식초 같은 건 굉장히 강산성이죠. 그래서 이걸 모아도 받은 빗물을 받았더니 pH를 했더니 5.5 산성인데 땅에 떨어진 빗물을 받아서 재니까 오히려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하루 정도 뒀더니 중성이 되더라. 그래서 내린 비는 산성인데 떨어진 비는 알칼리성이고 모아둔 비는 중성이라는 거를 초등학생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려고 일부러 콜라를 가져오셨는데 콜라가 강산성인가요? 한번 재보시죠. 여기다. 사실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중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떨어지는 건 산성이 아닌가. 산성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산성비 때문에 머리 빠진다 이런 예,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그럼 그 산성이 얼마큼 어려운 심한 산성인지를 한번 콜라를 네, 가지고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 콜라 자주 드시잖아요. 예. 문제 없이 뭐 예. 묻어도 되고 그러는데 예. 한번 재 보면은 콜라의 산성도는 새빨개지네요. 네,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 예, 예. 1과 2, 네. 2와 3 네. 사이. 예, 예. 요 pH는 한 숫자가 10배 차이고 두 숫자는 100배 차이거든요. 그래요. 5.5와 2.5는 3의 숫자 차이니까 1000배 더 센 거거든요. 1000배? 네. 와. 제가 콜라 한번 마셔볼까요? 1000배 강한 산성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산성이긴 하나 약산성이니 맞아도 상관없다. 네. 그리고 땅에 떨어진 후에는 완전히 중성이 네, 되더라.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샴푸를 한번 재봤어요. 예, 그랬더니 굉장히 세더라고요. 산성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샴푸를 가지고 매일 매일 머리 쓰잖아요. 감는 사람이 머리가 안 빠지면 가끔가다 비 맞는 건 전혀 문제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거를 한번 초등학생 어린이들과 함께 이거 실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들 생각하고 있을까요? 비과학적인 잘못된 상식이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물 관리를 굉장히 어렵게 한 것이 됩니다. 대표적 사례군요, 그게. 네. 오해. 오해. 더 나가서 우리 교수님은 빗물 가지고 뭐 맥주도 만드시고 빗물을 그냥 마시는 게 좋다? 맞습니까? 우선 어떤 물이든지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예, 예. 뭐 심지어는 제가 수처리 전공인데 뭐 하수도 처리해서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게 해서 마시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빗물도 그 기준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 근데 빗물은 소위 말하는 마일리지라는 게 비가 오면 내려가면서 지저분해지잖아요. 네. 강물은 많이 지저분해지고 예. 한강 하류는 더 지저분한데 예. 빗물은 마일리지가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염된 처음 물이 모을수록 깨끗하죠. 그렇죠. 오염물이 들어간 그 확률이 적으니까 거기서 그 사이에 들어간 것만 빼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빗물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물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 단순히 생각해도 그러네요. 네. 우리 수돗물이 결국 강물이잖아요. 네. 강물은 빗물이 흘러가면서 쓰레기가 모아진 거잖아요. 네. 대신에 처음 내려지는 빗물은 쓰레기가 없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수돗물도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기 때문에 마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예, 예. 그렇게까지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돈이 많이 들죠. 예, 빗물보다 훨씬 많이 들죠. 그러니까요. 빗물은 조금만 하면 되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 그 마일리지 개념만 딱 알면 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걸 확산을 좀 하자. 빗물에 대한 진실을 알리자. 근데 빗물 가지고 얘기하니까 잘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생각이 있어서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하늘물. 아, 하늘물.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다. 예, 예.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니까 이걸 좀 공경을 하고 잘 다루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하늘물로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져오신 네, 이거 수제 맥주이기 때문에 뭐 상표는 없고요. 물맥주라고 써있네요. 하늘물 맥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이유는 워낙에 깨끗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어떤 굉장히 생수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이제 빗물 가지고 생수를 만들어서 파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잘 팔리고 있는 걸 외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게 하나 가져오신 게 네. 있는데 이게 지금 호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라면서요? 네. 아주 병이 멋있는 것처럼 예, 굉장히 예. 비싸고 예. 고급스럽지만 이 내용물은 빗물이요? 하늘물입니다.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 하늘물, 빗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수 만들어 파는 데가 없죠?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생각은 빗물은 더러운 것, 빨리 버려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수도 없고 지금 맥주 만들어 오신 것도 아직 판매형이 아닌 거죠. 네, 네. 널리 지금 이 빗물, 하늘물 이 활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계속 만들고 계신 거네요. 어찌 그렇죠. 보면 예. 시제품으로. 예. 그것이 어떤 그룹의 이익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물갈이를 잘하게 되는 것이다. 빗물에 대한 생각만 바꾸자는 뜻에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네, 이걸 네. 팔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좋은 것이다. 그래서 빗물을 버리지 말고 모으자. 빗물은 돈이다. 라는 개념을 막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그 실제로 물 그 맛 테스트인데 해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뭐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일 맛있는 걸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물을 갖고 왔습니다. 빗물하고 수돗물하고 그리고 병물, 병에 생수 넣고, 파는 거. 네네. 해놓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빗물이 60%, 나머지 40%를 수돗물과 병물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두 번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는 빗물을 마실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빗물이 제일 맛있다니. 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물은 원산지는 하늘이고 유통 과정을 봅시다. 유통 과정을 보면 빗물이 제일 짧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일리지. 네, 마일리지가 짧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 정화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정화는 제가 수처리 전문가로서 이 속에 있는 것 중에 그 수질 기준을 넘는 것만 빼내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마일리지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몇 개 없겠죠. 유통 과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황사입자, 지붕에 떨어졌던 새똥 정도 이 정도만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네. 간단한 침전 처리와 소독만 가지고도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긴 옛날 제 기억에도 그냥 이렇게 빗물 받아놓은 곳에 한 하루 이틀 놔뒀다가 맨 위에 뜬 물 그건 그냥 떠서 마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 물이 그 물입니다. 그게 가장 잘 침전된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물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위를 열어놨기 때문에 예. 뭐 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먼지 안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모기 들어가서 그 애벌레 낳지 않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딱딱 찍어서 그것만 해결해주는 방법만 집어넣어주면 네.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조금만 투자를 하면요. 뭐 대형 건물이다, 아파트다, 빗물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면 그 식용수로도 다 쓸 수 있겠는데요. 그 건물에 필요한.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고층 건물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 해결을 못하지만 뭐 2, 3층 건물 정도는 그 지붕에 떨어진 빗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식구들을 다 그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음용수로도 쓰고 네. 그리고 뭐 필요하면 텃밭도 만들고 정원수로도 쓰고. 네. 그럼 그 자체로 물이 완전 자급자족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요. 설사 100%가 아니라도 수돗물이 있기 때문에 비 올 때는 빗물을 쓰고 없을 때는 수돗물을 쓴다면 그만큼 수돗물을 덜 갖고 와도 되지 않느냐. 수돗물 만드는데 에너지가 들고 운송하는데 에너지가 드는데 빗물 쓰는 것만큼 수돗물에서 드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탄소 감축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아주 작은 곳이지만 빗물로 완벽한 물 자급자족을 이룬 섬의 사례도 있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어느 네. 섬입니까, 그건? 전라남도 신안군 기도라는 섬에 9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조그만 섬이군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그 희망은 아니면 소망은 그 담수에서 목욕하는 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점점 짜지거든요. 그 바다의 주위가 바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열망을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식수를 만들어드리겠다. 그리고 빗물을 모으자. 각자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홈통에 연결해가지고 한 4톤짜리 빗물 탱크를 각자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잘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평생 소원이었던 단물로 이렇게 샤워하는 그런 것도 해결되고 식수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예. 최근에 들어와서는 해저 파이프로 해서 상수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 가지고는 이제 식수를 하고 나머지 물은 빗물로 쓰고 있으니 목욕물 같은 거는 여전히 그걸로 쓰시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목욕물까지 해저 그 관을 통해서 공급해야 되니까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사실은 식수도 그걸로 해줘도 되는데. 네. 그 대안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귀찮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조그만 사례지만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가면 조그만 그 규모의 공동체마다 물 작업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네, 그것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물 공급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물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면 예.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 물 자급률은 확보를 하면 좋겠다. 맞아요. 건물별의 물 자급률, 아니면 지역 단위의 물 자급률, 아니면 도시의 물 자급률을 목표를 정해서 네. 이걸 달성하자 했을 때는 그 대안으로서 바로 빗물이 들어갈 것이고. 네, 네. 처음에 이런 빗물에 대한 관심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된 겁니까, 교수님은? 예, 사실 저는 이제 수처리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물도 다 마실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식의 자신이 있었는데 예. 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극심한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러운 물도 막 찾으려고 그랬었죠. 근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예. 나는 더러운 물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산성비라고 버리는 저 물도 내가 갖고 오면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빗물을 모아봤더니 보니까 마일리지가 제일 짧은 거예요. 글쎄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운 물을 왜 버리지? 그래서부터 제가 이제 수처리에 관한 지식은 다 버리고 네. 기존에 공부하셨던 건 다 버리고 빗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쪽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죠. 네. 사실 네. 처음에는 요거 빗물을 잘 받아가지고 화장실 물로 쓰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좋은 물을 왜 화장실을 쓰지? 마실 텐데, 마셔도 되는데? 저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몇 번 그 화장실에서 못 쓰나요? 자꾸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빗물은 왠지 더러운 것. 네. 써도 화장실 정도나 쓰는 것.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이름을 바꾸자. 하늘물. 하늘물은 화장실 쓸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화장실 얘기 잠깐 했는데 절수형 변기도 만드셨다고요? 네. 그건 뭡니까? 우선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물이 부족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럼 물 부족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교수님은 하루에 몇 리터씩 쓰는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이거는 우리 애들이 용돈 더 달라고 그런 애들한테 예. 너 용돈 얼마씩 쓰는데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얘기하면 야 그건 너무 많고 이건 줄이고 이건 줄 수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는 예. 것처럼 예. 물 부족국가 국민이라면은 자기가 얼마큼 쓰는지를 알고 알아야죠. 그리고 그중에서 어디를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지 알고 네. 그걸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올바른 것이고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다 얘기만 했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에 물 사용량이 282리터입니다. 282리터. 이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많아요? 독일 같은 데는 120리터, 호주는 150리터 이렇게 되니까 한 2배 정도 많은데 와. 그럼 뭐 호주나 독일 사람들은 뭐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화장실 갈 때 뭐 참았다 가느냐면 그게 아니고 예. 할 거 다 하면서도 그렇게 쓰고 있으니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정책이 있다는 거죠. 이것만 갖고 오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물 사용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아는 순간 이제 물 부족 국가는 해결되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제일 쉽게 줄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뭐 샤워도 하고 밥도 해 먹고 그러지만 화장실 변기가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요. 우선 한 번 누를 때 몇 리터씩 나가는 자는 변기 뒤에는 탱크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재보면 딱 나오잖아요. 옛날에 만들었던 것 근데 변기는 잘 망가지지 않아가지고 한 30년 전에 만들었게 그대로 쓰는 게 그대로 많더라고요. 쓰죠. 예. 그럼 계산하면 1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럼 몇 번 누르느냐 하루에 그것까지 다 하면은 계산을 해보 되겠지만 약 10번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만 130리터. 변기에서만 130리터. 그러면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4리터 정도 되는 초절수 변기를 한다면은 예. 큰 돈 안 들이고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도 한 70리터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네요. 그래서 절수형 변기를 직접 설계해 보셨어요? 설계보담도 그걸 이제 자문을 해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제가 있는 건물에 바꿨더니 문제가 막히거나 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고 이걸 수돗물 값이 네네 학교에다 제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500개의 변기를 바꿨더니 네.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됐다는 그 기록이 나왔습니다. 수돗물로만 7천만 원? 네네. 굳이 변기까지 바꾸진 않더라도 기존 변기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벽돌 하나
변기에 물통 안에 네네. 넣어놓으면 네네. 벽돌 사이즈만큼 물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벽돌 한 장이 몇 리터가 되는지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은 예. 1리터가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벽돌 한 장 넣는 거는 분명히 애국인데 1리터짜리 애국이고. 네, 근데 네. 애국을 하려다가 어떤 변기들은 눌렀을 때 잘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눌러오게 되면은 네. 애국하려다가 오히려 물을 더 쓰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 아예 그냥 그 변기 자체를 초절수형으로 바꿔버리면은 바꿔보자. 그냥 전혀 불편함이 없이 물을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예. 이것들은 미국 같은 데는 최근에는 보면은 4.8리터 이하 되는 것만 팔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네. 네, 네. 그래서 변기 파는 곳에 가면은 다 4.8리터 이하만 팔지 그 이상은 시장에서 다 퇴출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깨끗이 정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아,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참 맞습니다. 반드시 그건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을 만든 게 물에 대해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듯이 물을 모르면 물맹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이전까지 교수님도 이제 물맹이었잖아요. 물맹입니다. 지금 예. 요걸 1분 만에 물맹을 탈출할 수 있잖아요. 전 국민들이 이렇게 자기가 하루에 몇 리터씩 쓰는지를 알고 네.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것이 화장실 변기라는 걸 아는 순간 알겠습니다. 전 국민이 물맹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관리 네. 이런 용어도 만드셨죠. 네. 뭐가 뭐예요? 뭐 옛날에 링컨 대통령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네, 네. 그걸 좀 패러디를 했습니다. 우리 물 관리를 할 때 모든 물을 관리하자. 지금은 하천에 있는 물만 물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천으로 들어오는 물도 물이다. 그거의 기원은 빗물이다. 아하. 빗물부터 시작한 모든 물을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모고요. 그리고 모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물을 이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염물질을 생산합니다. 예. 그것을 알고 물을 좀 적게 쓰고 오염물질 적게 나가게 하는 스스로 이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모두가 동참해서 모두에 의한 물관리고 예. 모두를 위한 물관리는 지금 물 때문에 상하류 갈등이 있고 자연과의 갈등이 있고 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후손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물관리를 할 때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고 환경을 위하고 후손까지 위한 맞아요. 그런 물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모든 사람에 의한 모두를 위한 모든 물의 관리라는 그런 개념을 지금 제시해서 이렇게 책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재밌게 물관리 제가 한 20년 동안 빗물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신문 컬럼을 모은 그런 글을 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 시민들 물맹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물맹 아니셨나요? 제가 바로 대표적인 물맹이었던 것 같습니다. 빗물이 아니라 하늘물. 어떻게든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우리는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